네. 자, 첫 번째 꼭지, AIS 항적과 레이더 항적이 왜 다른가? 인터넷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저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데, 네,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해 주면 좋겠냐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어, 자유 게시판,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선아님 안녕하세요. 천안함 신상철님께 급히 전해야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해서 올리셨어요. 분께서. 그 중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데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세월호 발표하는 걸 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AIS 자료에 오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정부 항적도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면 결론이 잘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딴지일보 게시판의 내용을 보신 분이 또 저한테는 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또 우리 왼쪽에 텔레그램 사이트는 이제 미국의 416 해외연대에 계시는 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강연 잘 들으셨다 하고요. 제가 했던 5시간짜리, 보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5시간짜리 세월호 강연을 듣다가 급히 정보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메일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 둘라에이소에서 세월호 방향을 촬영한 자료가 있는데, 그 세월호의 방향이 정부 발표와 정반대였다고, 예, 정부 발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항해를 했던 사람들이면은 짐작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참에 좀 확실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보내주신, 왼쪽에 있는 자료는 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AIS 정보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내용에다가 분석한 것을 코멘트를 해놓은 제가 만든 자료고요. 기본 베이스로 이 항적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선조위 보고서, 선조위 레포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오른쪽의 정보는 이거는 레이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군 기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레이더 기지에서 어, 체크한 레이더 기지에서 체크한 항적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다른가? 이 다른 특징은 뭐냐면 뭐 대략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무엇이 다르냐면요. 선수의 방향 다릅니다. 여기서 쭉 내려올 때는 비슷해요. 자, 제가 왼쪽에 있는 이 자료에 단계를 1, 2, 3, 4, 5, 6, 7.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요 부분 1, 2, 3, 4, 5, 6, 7 요렇게 요 시간이 180초입니다. 3분. 3분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그 180초 동안을 저는 7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180초. 그 다음에 이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그럼 전체가 이게 9분입니다. 9분. 여기서부터 이 항적도에서는 9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항적도도 마찬가지인데 선수 방향이 6번, 7번, 6번까지는 비슷해요. 쭉 돌아오다가 비슷하다가 7번 단계에서부터 이 정부 AIS 발표는 선수 방향이 대략 246도, 7도 그 정도로 일단 서남쪽으로 선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레이더 항적도는 그대로 선수를 유지한 채 한 바퀴 쭉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배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정보가 다른가? 왜 다른가? 그럼 어느 것이 옳은가? 라는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앤드류 통신보안님,
지금 바지 먹고 실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천안함 얘기는 아닙니다. 예, 또 천안함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가 왜 다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파파이스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우리 김지영 감독님께서도 이 정부에서 발표한 AIS 자료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보를 쓰셨구나. 자, AIS 정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배에서 과거에는 그냥 레이더 하나로 이렇게 찍어서 위치를 찾고 이렇게 항해를 했는데 이것이 서로 충돌이라든지 또 인포메이션 이런 교류라든지 이러한 것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더구나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느 배에서 주는 정보를 한 군데서 취합해서 도로 보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 관제 시스템은 그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행기의 속도는 워낙 빠르고 그 다음에 또 고도의 높낮이가 있고 또 그것이 하늘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기 관제 시스템은 매우 일찍부터 항공기 역사와 함께 개를 같이 하면서 항공기 관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선박은 굉장히 늦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배를 탔을 때 시절은 그냥 레이더 두 개 놓고 그냥 덜렁 레이더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메인 레이더, 그 다음에 서브 레이더 두 개, 하나 고장나면 하나 고쳐가면서 다른 하나로 이렇게 하면은 레이더상에 깜빡 배가 나타나면 저쪽에 상대편에 배가 나타났구나. 그럼 어디로 갈까?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정보를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선박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전송을 하면 이게 어디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냐면 VTS라고 하는 각 지역 예를 들면은 저기 목포에도 있고 저기 서쪽 같은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VTS 기지국에서 수신한 정보를 취합해서 대전으로 보냅니다. 그럼 대전의 통합센터, 육상센터에서 그거를 모아서 다시 각각에 돌려보내서 배에서 다시 수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목표는 어느 쪽으로 가고 나의 배 이름은 뭐고 나는 무슨 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침노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지 침노는 어느 정도고 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게 속도는 얼마고 그러면 침노 같은 경우는 우리 자이로라고 하는 선박에 자이로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서 침노를 정확하게 이 도수를 우리가 방향을 해서 그 정보까지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제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오는 배나 저 옆에 있는 배는 과연 저 배 이름은 뭐며 저 배는 어디로 갈까? 그냥 단순하게 레이더 상으로 나타나면 점으로 따박따박 나타나고 만약에 날씨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은 대충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 배 이름이라도 알라 그러면은 가까이 가서 그 하다못해 배 이름이라도 적혀있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AIS 정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보내준 것처럼 모든 선박들이 그러한 것을 보내주기 때문에 통합해서 다시 나한테 올 때는 저쪽 배의 정보가 고스란히 함께 옵니다. 함께. 이게 오면은 저 배는 현재 침노는 어느 쪽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저 배의 이름은 무엇이고 속도는 얼마고 이것이 우리 AIS 단말기상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배의 실질적인 방향과 모든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럼 레이더 정보는 뭐냐? 자, AIS 정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AIS 기지국에서 접수된 시그널을 다시 선박에서 해상으로 보내고 선박에서 선박으로도 보내고 이게 AIS 정보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S 시스템은 항공기 편제 시스템 이 AIS는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에요. 약자입니다. AIS가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그래서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AIS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라 그래가지고요. 항공 정보 서비스예요.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 시스템 서비스도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이것도 같은 용어 AI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항공기하고 선박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항공기하고 AIS가 비슷한 점이 어떤 부분에 있냐면요. 우선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를 스타보드라고 부릅니다. 비행기의 왼쪽 날개를 포트라고 부릅니다. 그 용어도 같아요. 선박의 오른쪽을 스타보드라고. 우리 보통 right, left를 쓰죠. 오른쪽은 right, 왼쪽은 left인데 항공기나 선박에서는 오른쪽을 스타보드라고 부릅니다. 스타보드. 왼쪽을 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부터 모든 이게 편지나 이런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2차원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바다 위에서. 그죠? 물론 뭐 선박 함선 중에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잠수함처럼 통상적인 선박은 평면에서 2차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3차원적이죠. 그죠? 고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높낮이. 그죠? 고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관제 시스템은 훨씬 전부터 발달했고, 사실은 선박에서의 AIS 시스템도 항공기 관제 시스템의 일부분을 도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뭔가 잘 모르실 텐데요. 자, 레이더 정보를 설명드리면 조금은 이제 아시게 됩니다. 뭐냐면요. 레이더는 해상 감시 레이더, 이런 레이더 기지국에서 레이더를 쭉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선박에도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상 기지국에서 인지한 레이더상의 선박의 정보는 그냥 그 배의 정보가 1차적으로 우리로부터 거리와 방위만 체크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선박의 위치가 딱 나오죠. 왜냐면 이 육상 기지 레이더는 육상에서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몇 도 방향의 거리에 얼마의 선박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레이더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박이 내 레이더상에 동그란 점으로, 노란 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저 배의 이름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뭐 지금은 뭐 AIS 정보까지 다 받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겠지만 그 과거의 레이더만 가지고 레이더 시스템만 놓고 본다면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그 이전에 어디에서 왔는지는 레이더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온 항적을 쭉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저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화살표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분 뒤, 지금부터 2분 뒤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레이더로 모릅니다. 그럼 내가 계속 0도로 가다가 10도로 오른쪽으로 변침을 하려고 하면 변침하고 나서야 레이더 정보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레이더 정보는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방향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만약에 우리가 전속으로 항해하고 있는 배라면 배 선수가 있고 앞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옆으로 기어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쭉 가는데 어떤 변수가 있다면 무슨 변수가 있을까요? 조류에 밀리거나 바람에 밀리거나 이렇게 밀리게 되면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000도지만 이게 가면 옆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가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강한 바람을 받거나 강한 조류를 만나거나 하면 실제로는 조금 비스듬히 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코스와 소위 말하는 대지 침로, 코스 온 그라운드라 그럽니다. 코스 온 그라운드, 땅.
땅에서 보는 방향과 실제로 바다에서 내가 방향에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지요. 그럼 약간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엔진이 고장난 배가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정지를 했는데 그래도 움직여요. 왜? 조류나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레이더는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조류나 바람에 의해서 쭉 떠밀려가는 배는 레이더는 그 배가 어디든지 움직이는 거로 인식을 하죠. 그러나 선수 방향이 어디인지 문제는 레이더는 알지 못합니다. AIS 정보는 알죠. AIS 정보는 배에서 엔진이 정지됐다 손치더라도 배의 전원만 살아있다면, 우리 배의 전원만 살아있다면 AIS 정보는 계속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배의 현재 앞 선수 헤딩 침노는 얼마이고, 우리는 지금 뭐 속도는 제로겠죠. 선속은 제로가 나오겠죠. 엔진이 정지했으니까 속도는 제로이고, 이런 정보를 계속 핑핑 보냅니다. AIS 정보는. 그럼 AIS 정보를 받아보면 저 배는 선수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AIS는 접수가 돼요. 근데 레이더는 저 배가 미세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선수 방향이 어디로 두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저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그리 가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레이더인 것이죠. 족장님, 배가 파도에 밀려가나요? 키있잖아요. 배가 파도에도 뭐 밀려갑니다. 파도에 밀려가는데 보통 파도 그냥 뭐 파도가 있으면 파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있는 원리는 바람 때문이잖아요. 그죠? 바람 때문인데, 그랬을 때에 그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배는 뭐 밀려가죠. 근데 선회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이 선회하는 거는 배가 이렇게 빙 돌아가는 선회는 배의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선실 같은 경우는 높이 있으니까 많이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고 그런 거지만 비교적 어떤 선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선박이 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선회를 하는 케이스는 무언가 부딪히거나 어떠한 토크나 어떠한 힘이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이제 돌아가는 건데요. 아무튼 레이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의 선수 위치와 AIS 선수 위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냐? 저는 말이죠. 이 AIS 정보가 초기에 조작이 되었다 또는 사라졌다 논란이 있을 때 AIS 29초간 AIS 정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은 아마 이 앞에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던 항적도상에 나타나 있는 29초간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앞에 29초간 요때에 AIS 정보가 없다고 하여 29초간 정보가 사라졌다고 굉장히 난리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이전의 항적에서도 28초 동안 발신이 되지 않은 케이스가 여러 번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5초, 6초, 7초 계속 발신을 하다가 28초 동안 발신을 안 하는 케이스가 이 23분 전에도 계속 그 패턴으로 이 배가 항해를 하면서 AIS를 발신했기 때문에 요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었다는 것은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AIS 정보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제가 판단할 때의 기준은 이 AIS 정보를 정부가 조작하거나 이거를 부분적으로 거짓을 해서 얻을 이득이 무엇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배가 충돌한 배가 아니거든요. 다른 함선과 충돌한 배도 아니고 어디 가서 좌초한 배도 아닙니다. 그냥 오픈시, 그냥 열려있는 바다, 옆에 있는 섬들도 병풍도라든지 이런 섬들도 어떤 이 배와 위험성을 가져올 만큼 거리가 가까운 배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곳에 항적을 조작해서 얻을 이득이, 예를 들면 이 사건을 숨겨야 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 항적도를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 자체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다릅니다. 천안함 사건은 KNTDS, 우리 그저 일반 상선 선박에서 AIS라고 하듯이 해군에서는 KNTD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KNTDS 시스템을 조작을 했는데요. 조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KNTDS 정보는
좌초 한 지점 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600m를 옮겨서 이동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그 사실을 박영선 의원이 아시고 그거를 공개를 했죠. 예, 지금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의원이 그 천안함 특위라고 계실 때 해군에서 유일하게, 예, 박영선 의원에게만 KNTBS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특위 중에 여성 의원이 박영선 의원한테만 공개를 했는데, 여성이라고 공개를 했다가 혼쭐이 났죠. 지리를 전공하신 분인데 박영선 의원이 거기다가 저널리즘, 예, 기자 출신의 앵커까지 하셨던 분인데,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600m를 통째로 이동시켜놨더라,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유턴했더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공개를 해서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제가 많이 그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군의 KNTBS 정보는 조작함으로써 좌초 위치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 흔적을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할 그들 나름의 목적의식이 있었지만, 세월호에 있어서의 항족도는 조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하고 이 정보를 그대로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AIS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루머와 그 다음 또 그러한 것에 또 이 빨간 사람 분들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나 29초 동안 발신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AIS 정보가 사라졌다고 믿는 분들은 오히려 레이더 정보가 정확한 것처럼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른쪽처럼 이런 레이더 정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레이더 정보의 선수 값은 실제로 이 배가 선수가 위치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이 상태에서, 자, 이 선회하고 한 바퀴 쭉 선회할 때까지는 엔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선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거의 일치하지만, 이쪽 6단계, 7단계를 지나서는 엔진이 완전히 정지하기 때문에 선수 방향은 서남 쪽을 향한 채로 쭉쭉쭉 표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레이더 정보는 이 배의 선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레이더 정보는 지금까지 이동했던 연장선상에서 선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 중에 어느 것이 팩트이냐라고 볼 때 왼쪽에 우리 선조위에서 만든 저 레포트, 그리고 선조위 보고서에 기록된 저 AIS 정보가 실제로 선박이 있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레이더 정보는 지금까지 이 배가 흘러왔던 그 길, 사실상 말하자면 코스 온 그라운드입니다. 코스 at sea가 아니고 바다 위에서의 코스가 아니라 코스 온 그라운드, 땅에서의 볼 수 있는, 지구 땅에서 볼 수 있는 코스, 지금까지 왔던 코스대로 쭉 가는 방향으로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박에 대해서 알고 또 레이더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조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뭐 큰 잘못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 정보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 순수하게 저희 말해서 바다 이야기이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뭐 그런 것을 인정하고 다시 수정하시면 되죠. 예,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모든 분들이 사고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어주시고 들여다보고 했던 부분들은 함께 집단 지성의 힘으로서 했던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씩 어떤 고집을 부리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또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 나가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7죽인데요. 진실을 밝혀야죠. 예, 항해 관점에서의 과실도 있고, 그리고 또 항해 관점에서의 소위 말하는 배난사고 관점에서의 사고 이상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거나 했던 그런 악의적인 그런 것까지 다각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7주기나를 코앞에 두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레이더 정보와 AIS 정보 이렇게 다른데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레이더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에 레이더를 장착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예요. 그죠?
테슬라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계기판 하나만 덜렁있단 말이죠. 이 차는 여기서 발신한 시그널로 상대 차량들을 그대로 인지합니다. 자, 이게 내 차를 테슬라 계기판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앞에 가고 있는 차가 레이더로 잡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레이더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을 다 레이더로 잡아서 인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AIS 정보와 레이더 영상에 편차가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IS 정보를 찍어보니 레이더 정보와 이만큼의 오차가 있더라. AIS 정보는 가짜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채팅을 지금 이 실시간 방송하는 이 내용도 실제로 지금 들으시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들으시는 시간과 제가 말하는 시간 사이에 편차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어디 가서 서버에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와서 나간단 말이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방송도 유튜브로 볼 때와 텔레비전 TV 방송으로 볼 때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전기는 지구 7바퀴 반을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가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확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계열 그러한 시스템들이 중간에 떡 버티고 있어서 데이터를 모았다가 다시 송출하는 경우는 그 서버 안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그죠?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AIS와 레이더 영상 사이에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가 한꺼번에 화면에 올라왔을 때 이 편차가 존재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는 외국 사이트에서 밑에 URL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 사이트에 있는 내용 중에 벌크 캐리어와 컨테이너 베슬에 있어서의 컨테이너 베슬 선분에 있어서 충돌했을 때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오면은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편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항해를 할 때 이러한 편차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만 인지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물론 뭐 맞으면 뭐 훨씬 좋겠죠. 뭐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되면 점점 맞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편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거를 반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S 정보는 유익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편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항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가짜야 라고 한다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얘기가 끝나가서 포트 로얄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2009년 천안함이 사고가 났을 때 1년 전입니다. 2009년 2월 달에 이지스함이라 그러면 미국의 미사일 크루저, 미국 크루저입니다. 미사일 크루저 이지스함인데요. 이지스함 하면 성능에 대해서 뭐 두 번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 이지스함이 3척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함 한 척하고 미국의 이지스함 2척 해서 이지스함 3척이 서해에 있었으면 레이더만 하더라도 만주벌판까지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저 배가 레이더만 해도. 그러면 최첨단 함선에 엄청난 모든 현대 기기들은 다 갖춰놓은 됩니다. 저 배가 호놀룰루 앞바다에서 좌초를 했습니다. 2009년에. 어떻게 좌초했냐면요. 이 배가 완전히 수리를 한 다음에 시운전하러 나간 겁니다. 시운전하러 나갔다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돌고 온갖 테스트 다 하고 시운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들어오던 길에 이 왼쪽 사진처럼 떡하니 호놀룰루 해변 앞바다에 덜컹 얹혀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얹혔는데 왜 얹혔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 항해 계기에 있어서 우리 배의 위치에 있어서의 입력값이 에러가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차를 몰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 처음 입력하는 입력값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저 첨단배도 저런 무식한 에러가 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들어올 때 실제로는 1위로 들어왔지만 레이더상이나 자기들 AI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항해 정보값은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인지하고 쭉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제법 깊은 쪽으로 딱 코스를 잡아서 첨단 장비들이 계기판들이 막 돌아가면서 상상이 가시죠? 이지스함의 조종실 같으면 얼마나 영화 장면 같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첨단 계기들이 막 돌아가고 수심 방방 찍어가면서 오는데 덜컹 얹혀버린 거죠. 무식하게. 그래서 이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던 분들이 이야 뭐 멋진 구경을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엄청난 배가 앞에 딱 붙이고 있었어요.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무려 4일 동안 이 앞에서 서 있으면서 또 여기가 또 호놀룰루 저기 공항에서 아주 가까웠답니다. 뜨고 내리는 비행기마다 이 배를 다 쳐다볼 만큼 관광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구경거리가 돼서 해군은 사상 초유의 망신을 당합니다. 4일 동안 여기 어디냐면요. 하와이 같으면 뭐죠? 밑에 그 산호초고 안반이 있고 화산이 있고 이거 화산지대지 않습니까? 하와이가 화산암에 산호초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지역에 좌초를 하다 보니까 밑에 밑바닥 찢어진 건 당연하고요. 어떻게 자, 지도상에서 보면 바로 하와이 코앞입니다. 이렇게 하와이 앞에 5일 동안 5, 6, 7, 8, 9 있으면서 이 배가 포트로얄함을 딱 입고를 시켰는데 이 배 함장도 딱 얹히고 난 다음에 천안함처럼 똑같이 합니다. 프로펠러를 돌렸다가 막 난리를 합니다. 배 빠져나오려고. 그러다 보니 포트로얄 오른쪽에 프로펠러가 깨집니다. 왜냐면 돌멩이를 쳤거든요. 휘어진 거 보십시오. 프로펠러 휘어진 거. 천안함 휘어진 거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깨진 거는 프로펠러 두 개죠. 우리나라 프로펠러는 오른쪽 거는 오른쪽 돌아가고 왼쪽 거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돌고 왼쪽 거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세월호도 프로펠러가 두 개입니다. 세월호는 천안함처럼 한국 군함이 아니라 미국 군함 방식으로 오른쪽 건 왼쪽으로 돌고 왼쪽 거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자, 이 포트로얄호의 프로펠러만 보면 천안함이 좌측, 천안함은 뻘을 팠거든요. 뻘, 그죠? 모래토, 모래, 샌드, 그 지형은 샌드입니다. S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쉘입니다. SH로 되어 있거든요. 해도상에. 샌드와 쉘, 조개 껍데기와 모래로 구성된 곳을 들고 파다 보니까 반질반질해지고 휘어지고, 포트로얄함은 돌멩이가 있는 산호초를 때리다 보니까 프로펠러가 깨지고 휘어졌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AI 레이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이오와 케이스나 제시카 린치 케이스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군부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조작하는지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AIS 정보는 자신의 정보를 발신한 결과물입니다. 우리 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보를 전부 발신한 것을 AIS 기지국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나한테 보내온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선박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정확합니다. 위치의 정확성보다는 선수 방향, 속도, 현재의 위도, 경도 그런 것들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러나 레이더 정보는 타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선수의 방향을 모릅니다. 다만 지금까지 왔던 경로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선수가 있는 것처럼 잘못 인지합니다. 그것이 레이더입니다. 뭐 그렇지만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달리 쓰게 되면은 그 결과는 아주 좀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AIS 정보는 비교적 상세하게 선수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만 레이더 정보는 그렇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과제가 남습니다. 이 문제를 저한테 던져주셨던 분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은 9시 7분 선수 위치가 실제로 드라 ASO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 방향은 저쪽이라서 좀 다르더라 하는 과제를 줬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바라보는 섬과 함께 바라보는 이 각도에 있어서의 선수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왜곡될 수가 있는데 이 AIS 정보는 9분간 돌아가는데 3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분이기 때문에 9분간 9시 7분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 8시 56분 정보까지만 있기 때문에 이 정보 10분 뒤에 위치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AIS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좀 더 과제로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저한테 던져주신 분하고 지금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찾아서 우리 한번 이거는 과제로 알아봅시다 하고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소가 되었다. 제가 잘못된 정보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 AIS 정보는 선조위에서 만들어낸 정보는 현재로서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 전 국민이 이제는 해양, 조선, 인양, 구조 전문가로 지금 양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10년에 천안함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좋은 제대로 못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 이후로 열심히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했고요. 그죠? 선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인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어떤 큰 사건이 날 때마다 한때는 우리 또 줄기세포 열심히 연구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선박에 관한 부분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제 점점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언젠가는 과거에는 우리 집에 식구 수만큼 자동차를 갖게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애들도 크고 직장 갖고 뭐 이러면 뭐 엄마 아빠 애들까지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는 세상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누구나 그냥 바닷가에 가서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요트 하나씩 다 띄워둔 것이 굉장히 뭐 자연스럽거나 아니면은 요트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트를 몰라 그래도 항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조금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선박에 대해서 또 항해에 대해서도 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 다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정관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할 때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미국의 해외연대하고 이제 강연하기 전에 우리 김호준 총수님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뭐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거에 있을 때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연락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